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첼시가 빌라에게 역전을 당하면서 결국엔 2대1 패배를 하게 되었고요. 빌라는 모든 대회 11연승, 그리고 이제 그 11연승 중에 최근 9연승은 모두 다 1점차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알 수 없는 힘이 나오는 팀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압도적인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팀이 있을까 싶고, 빌라의 진짜 힘은 전반전을 망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쓰러질 때 크게 쓰러지지 않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한 점차 승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전반전 첼시가 뭐 거의 완벽하다 싶은 경기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빌라는 전반전에 슈팅 하나도 못하고 후반전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에메리 감독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전반에 내려앉으면서 체력을 많이 소진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후반에는 선수들이 뭐 막판까지도 압박강도 유지하면서 체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또 하고 싶은 그런 색깔들이 명확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중원에는 경합 좋은 선수들 갖다 놓고 한 번에 역습, 그리고 이제 역습에서는 왓킨스나 말런같이 발빠른 선수들을 스트라이커로 세워놓고, 그리고 저는 빌라 축구에서 사이드백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쭉쭉 올라가는 뭐 마트센이라든지 캐시, 이런 선수들이 또 공격의 숫자를 늘려주면서 뭐 이 지난 시즌에 슬롯이 하던 그런 뭐 특공대 역습, 이런 것들도 빌라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오늘 첼시가 준비해온 것 자체는 잘 준비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레스카 감독도 이런 강팀과의 게임 그냥 나오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좀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빌라를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오늘 첼시 핵심 포인트는 그냥 위에서 쌈 싸먹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첼시가, 저는 멤버가 베스트 11만 따졌을 때는 코릴이라는 뭐 십자인대 부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고의 멤버를 보유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카이세도, 리스 제임스, 쿠쿠레아, 이렇게 3명을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들은 뭐 빌드업에서도 유리한 면을 가져오고, 공격 끝나고 바로 그런 것들을 쓸어 담아서 다시 앞쪽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유리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선수들의 각자 포지션이 왼쪽 쿠쿠레아, 오른쪽 제임스, 가운데 카이세도, 각자의 방향에 한 명씩 있다 보니까 밸런스가 골고루 잘 분배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간 첼시가 약간, 저는 뭐 바르셀로나전 느낌도 나기도 했거든요. 앞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빌라가 좋은 볼 앞으로 못 뽑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 저는 첼시의 센터백들도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서 갖다 박는 식의 수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위에서부터 말려 죽이자, 이런 느낌으로 갔었고, 실제로 전반전에는 그게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죠. 전방 압박 들어가면서 카이세도 같은 선수가 특히나 기여를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첼시가 크로스를 안으로 넣었다, 그 상대가 걷어냈다, 그런 공의 도착 지점에는 항상 카이세도가 서 있었다. 그래서 카이세도가 그거 잡아서 또 안으로 침착하게 넣어주고, 여기서는 이제 카이세도의 기본기가 또 많이 발휘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카이세도가 못 뺐을 때는 그런 것들을 또 리스 제임스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반전은 첼시가 아주 잘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득점까지 했죠, 세트피스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첼시도 슈퍼 빅찬스라고 부르기에는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큰 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 빌라를 확실하게 쓸어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게 이제 빌라한테 어떤 잡힐 건덕지를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위닝 멘탈리티가 살아있는 팀한테는 득점할 수 있을 때 하나 정도 더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뭐 2, 3년 전 첼시에 비하면 확실히 멤버의 체급 자체가 되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첼시가 어쨌든 간 빌라의 프레싱도 견뎌야 되는 상황들이 왔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파머라든지 엔소, 이런 선수들이 또 개인 기술이 있다 보니까 그 압박에서 견뎌서 풀어내가지고 다시 공격 전개를 한다든지 공 소유를 한다든지, 그런 장면들이 꽤 나왔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래서 확실히 첼시가 이런 체급은 많이 올라갔다. 팀의 파워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서 첼시는 누르고 역습 싸움 할 거면 해봐. 뭐 우리도 맞불러왔을 때 자신 있어. 뭐 이런 방향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결국 빌라가 전반에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말런이나 부엔디아 같은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 해줬어요. 근데 이제 틸레망스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2선으로 올리면서 와킨스를 투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나나 같은 선수가 있었던 것도 저는 빌라가 그 탈압박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빌라가 후반전에 되게 경기력이 좋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건 결국 첼시가 전반에 했던 그런 압박을 후반에는 벗겨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조금 더 부엔디아보다는 소유력이 좋은 틸레망스를 앞쪽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카마라와 짝으로 많이 나왔던 오나나를 투입시키면서 그 3선에서의 돌아서는 그런 과정들이 성공되는 빈도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역습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첼시가 누르다 보니까 첼시는 항상 뒷공간에 리스크를 안고 그런 축구를 하는 건데 그 뒷공간을 오늘 빌라 선수들이 제대로 파줬고 저는 이게 에메리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전에 얻어맞으면서도 체력 비축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빌라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후반에 개방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말런과 와킨스 누구를 선발로 넣을 거냐도 저는 에메리 감독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와킨스를 채로 선택한 게 저는 아주 키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전에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버티고 후반에 첼시가 프레싱했을 때 체력을 사용할 거니까 그런 떨어진 체력을 우리 와킨스로 한번 뚫어보자. 뭐 이런 의도가 적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득점 과정에서 와킨스 턴이 진짜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고 나서 그 공의 방향 자체가 찰로바랑 좀 멀어지는 식으로 공이 굴러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찰로바가 중간에 발을 뻗으면서 막으려다가 밸런스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산체스가 사실 되게 잘하긴 했거든요. 공중볼 캐칭이라든지 세이브, 순수 세이브 능력, 나와가지고 1대1 커버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와킨스가 그런 터치 하나를 잘 해놨고 거기서는 약간 운이 따르기도 했지만 그 기회 하나를 되게 잘 살렸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에 기점이 된 게 사실 바디아실의 미스였기 때문에 첼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 실수에서 이 첫 실점이 시작됐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디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 저는 오늘 바디아실의 선발 출전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왼발잡이 센터백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빌드업할 때 속도가 덜 죽는 느낌이 있었어요. 첼시가 그동안 왼터백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오른발잡이를 역발로 배치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한 번은 접고 나가야 되는 내지는 주발 쪽으로 방향이 강제되면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뿌리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디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으로도 몸을 열어놓고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되다 보니까 그 왼쪽으로 공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빌드업이 빨라지는 느낌이 좀 들었다. 그리고 공격 지역으로도 뭐 계속해서 빠르게 공을 넣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이제 실점에 관여되는 큰 실수가 5점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첼시가 앞서갈 때 조금 더 만들지 못했던 게 결국엔 이 경기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장면에서 저는 가르나초가 좀 아쉬웠어요. 사실 가르나초는 컵백이나 어시스트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 면들이 있는데 뭔가 가르나초도 본인을 깨야지 지금보다 스텝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을 깨려면 어떤 걸 깨야 되냐? 결국 가르나초는 공격수라는 위치에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무리 능력이 결국 성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가르나초가 역발 윙어잖아요. 근데 역발 윙어 치고 이렇게 가마차기 못하는 윙어가 있었나? 가르나초처럼 가마차기로 득점하는 빈도가 적은 선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픈된 찬스에서도 가마차기가 그냥 통째로 빗나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공이 뜨거나 슈팅이 너무 약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르나초가 이제는 나이 방패를 세울 수 없는 나이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04년생이면 뭐 어리긴 하지만 또 이제 점점 자신의 커리어에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르나초가 여기서 이제 오픈된 찬스에서 더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냥 어릴 때 발전이 끝난 선수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나초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성장시켜줘야 되고, 또 쿠쿠레아라는 진짜 월드클래스 풀백이 있는데 그런 풀백에게 지원받으면서 뛰는 게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좀 소중히 생각해서 자신이 안 되면 풀백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경기는 좀 허무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바르셀로나전은 뭐랄까 첼시가 압박 잘해서 경기를 잘 가져가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경기는 압박도 잘하고 전개까지 잘했던 되게 시원시원한 그런 전반전을 만들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진 게 되게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빌라 상대로 충분히 질 수도 있죠. 빌라가 요즘 강하니까 충분히 시나리오 안에 있는 그런 거긴 한데 첼시 입장에서는 되게 심리적인 타격이 클 것 같고, 저는 첼시의 약점이라고 본다면 1, 2군 차이가 있다는 게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는 것 같고요. 1, 2군 차이가 다른 얘기로 하면 교체 선수가 좀 빈약하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뭐 델락 같은 선수는 나와서 어떤 걸 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경고만 받고 경기가 조용히 종료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었고, 오늘 그나마 교체된 선수 중에 귀스토가 공을 많이 잡았지만 사실 크로스의 퀄리티는 좀 아쉬웠고, 이스테방도 오늘 뭐 공을 많이 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첼시가 이제 교체되고 나서의 그런 전력 약화도 이번 경기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주앙패드로 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레스카는 또 그런 선수들이 무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용자원으로 있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크게 본다고 해야 되나? 한 경기에 모든 걸 쏟아내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첼시에게 아쉬운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빌라는 충분히 우승 도전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